예, 어제 이 자사주 요거가 되게 시장에서 물론 오후장에 가서 조금 그러긴 했습니다만 좀 주춤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시 만기가 369, 12 두 번째 목요일 날 이제 만기인데요. 어제 저는 오늘이죠. 오늘이죠. 네. 네. 이제 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이제 4개 통 4만여의 오늘 쿼드러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사주 소각이 끌어올렸다, 뭐 삼성전자가 뭐 1% 뭐 올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훅 죽었다가 이렇게 약간 반대에서 이렇게 살짝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이제 딱히 이제 시간대가 있잖아요. 시간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증시가 움직였을 때 그 시간대가 맞아야지 이것 때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뭐 그 호르무즈 해역 기뢰 얘기 나오면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뭐 사실 JP 모건 사모펀드 관련된 그렇죠. 얘기 제가 나오고. 봤을 때는 그게 시간대가 어제. 가장 시간대는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맞아요. 저도 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물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다가 훅 꺼질 일이 없는데 그래 조금 반등하긴 했어요. 그래도.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블룸버그 같은데 보시면 시간대가 사실 거의 동시에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뢰 관련돼서는 뭐 사실 새벽서부터 나왔던 거고 일단 뭐 오늘은 유가가 조금 뭐 올랐기 올랐어요. 때문에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심심한 장이 될 글쎄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슬슬 나오대요. 오늘 저 뉴욕 증시 마감 때문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월가 쪽에서도 나오던데 일단 이제 이러한 사태는 시장에 미치는 메인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소멸했다. 이제 뭐 이제 상수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렇죠. 아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도 사실 오르긴 올랐는데 뭐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직은 조금 예민하게 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주시장을 막 흔들고 이 정도는 아니다. 이제 뭐 전쟁이 끝났을 때 완전히 종식이 됐을 때 유가가 다시 예전처럼 이제 60달러로 내려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뭐 감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바로 네. 이거를 이제 증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 그 국가별로 이제 뭐 비축유까지 지금 뭐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을 때 수요가 확 몰리면서 또 이게 유가가 내려가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다 그냥 해석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돼봐야죠. 네.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증산 빨리 땡깁니다. 그렇죠. 돈 버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네. 자, 그다음에 한국 증시 변동성 전형적인 거품이다. 금은보다 심하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리포트의 내용이군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가격적인 부분을 가진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평가를 하는 0에서 1까지 그 점수를 준다고 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에 가장 가까운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사실 거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맥주도 천천히 따르면은 거품은 안 생기거든요. 덜 근데- 생기죠. 그렇죠. 덜 생기죠. 맥주에 거품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따르면 거품이 확 생기는데 생기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지수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냥 산 건 괜찮은데 레버리지, 뭐 ETF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수 올린 거에 얼마만큼 그 작용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수치화가 돼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대충 뭐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1000포인트 올리는데 한 200포인트 정도는 뭐 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 지수도 보통 40 넘으면은 이제 극한으로 치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이번 달 4일이죠. 그 12% 12% 떨어진 날. 그날 80이 넘었었거든요. 보통 30 넘어도 이게 뭐 시장이 위험 신호 공포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좀 약간의 어떤 그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락할 수 있는 걸 주면은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우리 시장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커진 상황에서 네. 이를테면 툭 건드려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위아래로 급등락이 많이 나오면 이제 파생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롱숏 다 죽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파생은 정말 이럴 때 위험한 게 변동성이 크면은 사실 수익이 좀 네. 많이 날 수 있긴 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한번 잘못 만들면 싹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참 근데 뭐 이 거품이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좀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좀 레버리지 이쪽이 좀 워낙에 ETF 쪽의 거래가 작년 대비해서 3.8배가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리스크 요인인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산 쓰지 마라 미 경고 호재됐다. 어제 통신 장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앵커께서 이제 통신장비 정리 한번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너무 올라간 상태라 지금 정리하는 건 좀 약간 제 기준에서는 뒷북을 좀 때리는 듯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빨리 하자고 네, 그랬잖아요. 주제만 좀 정해봤는데 중국산 쓰지 마라라고 이제 언론 타이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산보다도 그 안쪽에 이제 뭐 엔비디아 이제 뭐 개발자 컨퍼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더 크게 예, 작용을 다음 주 GTC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네, 네. 통신 장비주들은 호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주식이 올라가려면 크게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굉장히 높게 과거에 한 10만 원 가던 주식이 뭐 한 5천 원까지 떨어진다든가 만 원까지 떨어진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에서는 지금 나와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가 필요한데 통신주들은 그럼 맞아요. 2019년도 2020년도 초까지 5G 때 뭐 10배까지 올라가는 기업들이 지금 뭐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방 산업에서 이 캐펙스가 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냥 그 뒤에 있는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또 전선주들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은 그냥 전방 산업이 잘 되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전방 산업이 커지는 것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통신 장비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든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 대장주가 KMW였었는데 KMW는 지금 거의 못 올랐고 뭐 오이솔루션이나 뭐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11배 올랐습니다. 작년 네. 말 기준, 작년 저점 기준으로. 그래서 그 회사 몇백 원 하던 주식이에요. 그렇죠. 뭐 대한광통신도 예전에 체결강도 할 때 한번 하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600원, 700원 하던 게 지금 이제 7,000원이 됐으니까. 근데 뭐 중국산 쓰지 마라. 이것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뭐 6G, 뭐 5G, 뭐 스탠드 언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제 가장 그 통신 장비주들한테 가장 큰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약간 조정을 기다리시면 사실 KMW가 지금 가격적으로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렇게 일단 구두로 네. 이 피로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오늘은 구두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 매매 하루 평균 450억, 가슴 졸이는 비투 개미. 예. 네. 이게 만약 지금 제가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 2천만 원 갖고 한 50억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죠. 슈퍼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데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데 포트폴리오가 꽉 차서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신용을 써도 되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네. 현금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주식을 발견을 했는데 내 포트폴리오에 팔 게 없어. 그때 신용 써도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이번만은 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 신용의 지금 잔고를 30조 이상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신용 잔고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미수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미수는 3일이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하면 수요일까지 갚아야 되고 갚아야 안 되는 갚으면 건데.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반대면에 반대면에 나가는 나가죠. 거고. 그게 그거는 너무 센데. 2조 원입니다. 2조 원. 이 역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가면 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계좌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잘하는 분들이 어떤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주식 투자로 돈을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냈던 분들은 조금 지금은 좀 그냥 뭐 안전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많은 투자 구루들이 하는 얘기가 안전마진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원금이 다 손실이 돼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그 네.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손실을 최대한 덜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좀 그래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생리상 위쪽으로 올라가는 베팅은 물려도 언젠가는 본전이 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어느 꼭지에 잡든 간에. 근데 아랫방향을 보고 잘못 그 포인트 시기를 잡으면 평생 본전이 안 올 수가 있는 게 주식 투자죠. 그렇죠. 네. 잘 요즘처럼 변동성 심한 장세에 좋은 참고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관은 반도체, 외국인은 조선. 예, 수급 주체들이 지금 선호하는 섹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한번 이거 네. 오늘 준비한 네. 이게 이슈인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돌려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들어가 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뭐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 국영수 위주로 뭐 어떤 그런 내용이죠. 뻔한 얘기. 이제 기관은 반도체 위주로 지금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그 다른 쪽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변동성 증시에서 일단 그 펀더멘털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이 위쪽으로 이제 이 변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장세로 되면은 이제 펀더멘털 기반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서로 보는 종목이 좀 다르다라는 좀 그런 내용이죠. 기관은 주로 낙폭이 과했던 이제 반도체나 이제 중동 분쟁 수혜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향후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예상되는 조선, 금융, 통신주를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키움증권에서 유가 안정 조기 종전을 위한 미국의 의지와 실행력 고려 시 유가 재폭등에 따른 증시 급등락은 이제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키움증권 연구원이 이제 좀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 이제는 이제 과거에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갈 때 이제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근데 네. 그런 장은 이제는 안 올 거다라고 이제 키움증권이 좀 약간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지 지수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좀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 장 보면서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좀 처음 보는데라는 부분이 아마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세로 칸에서 왼쪽은 이제 뭐 투신 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모 연기금 외국인 쪽인데 사모 펀드가 뭘 사는지를 이거를 통계를 낸 거는 나는 처음 보고 이걸 어디에서 보지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HTS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금융투자협회 이제 펀드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펀드를 쉽게 사고 팔기 위해서 ETF라는 상품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펀드들의 수익률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볼 수 있어요. FM 가이드 가면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 펀드가 이제 신한에서 나온 펀드인데 380%가 나왔더라고요. 3개월 동안에. 이제 그걸 3개월 동안 380%요? 네네.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뭘 하는 펀드냐면 국내 펀드는 아니고 중국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3개월 동안 펀드 수익률 1위가 이제 신한에서 나온 중국 중소형주 펀드인데
이게 어느 펀드가 지금 무슨 종목을 담고 있고 1년 동안의 수익률, 3개월 동안의 수익률 순위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 ETF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개인 투자자로서 종목 고르기에 좀 약간 한계가 있으면 뭐 액티브 펀드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뭐 시장에서 나와 있는 ETF 말고도 사실 굉장히 좋은 펀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펀드들 몰라서 보시면, 그렇지. 뭐. FN 가이드나 아니면 금융투자협회 펀드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여기서 갈리는 건 이제 외국인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조선주들이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뭐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삼성전자는 어쨌든 기관 외국인 다 좋아하네요. 네, 우선주하고 뭐 본주하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삼성전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꾸준하게 사고 있는 게 셀트리온인데 외국인들은 다른 종목군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가장 꾸준히 사고 있고요. 겹치는 게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우선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겹치고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겹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슈가 최근에 너무 뻔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자주 다루는 이슈라 웬만하면 제가 좀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펀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갖고 네. 이걸 좀 일부러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좋잖아요. 펀드. 예, 그런 네. 것도 내가 요즘에 보는데 자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특이한 게 근데 있더라. 펀드는 또 여기서 또 공식적으로 다뤄버리면 이걸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 나중에 같아서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럼 해당 좀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면 홍보가 아니니까. 네. 뭐 종목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ETF도 하나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상장이 네, 돼 있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니즈도 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다양한 어떤 투자 상품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찾지 않으면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그러면 또 투자하실 때 이 자산 배분하실 때 또 좋은 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할까요? 그렇게 하고 오늘 관심 좀 네.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거. 네. 예, 요새 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 자료가 많이 나오대요. 이 회사에 대해서. LNG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이제 그 양날의 검을 가진 기업인데요. 포스코 인터는 이제 LNG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한전이나 이런 기업 이제 공급을 해주긴 하는데 그러면 LNG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좋은 거 아니냐? 뭐 그 LNG 그 가스전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LNG를 또 발전을 하는 발전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전소도 해요? 네, 발전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게요. 네. 이제 LNG 가격 상승이 사실 그게 더 큽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판매 단가 연동으로 인한 수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구간이 지금이고 이제 어제 기사가 됐듯이 네덜란드로 가려고 했던 그 가스 LNG 탱커선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유턴을 해갖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이제 어떤 목적지가 계약이 안 된 LNG선 같은 경우에 돌아오는 선이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전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 있고요. 지금 4단계 개발 진행 중이고 이제 호수 세넥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증산을 목표로 이제 올해가 이제 증산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LNG죠. 네네네. 그래서 실적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또 광양 제2 LNG 터미널 7, 8호기 이제 하반기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미드스트림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포스코 인터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 다 하죠. 업스트림은 이제 가스 캐내는 걸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업스트림을 가스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은 이제 뭐 갖다 파는 걸 이제 다운스트림.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드스트림은 저장 같은 걸 하는 걸 이제 미드스트림을 얘기를 하는데 다 이게 일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가 지금 LNG 관련주 중에서는 뭐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발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상쇄하고도 엄청난 이익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팜유도 이 네, 일관 네. 시스템을 다 네, 갖췄고요. 맞습니다. 히토류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자원과 관련돼서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뭐 히토류 같은 이런 자원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되게 하면은 무조건 다 그 해당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채굴부터 판매까지 이걸 다 시스템을 다 갖추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 그렇죠.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표현이 조금 뭐
산티납니다만 좀 짱짱한 그런 어떤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는 그게 좀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발전도 하다 보니까 이 LNG가 올라가면 비용이 좀 올라가는 건 있겠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가격 움직이면서 좀 약간 부침이 좀 있는 편인데요. 최근에 좀 그 안정화 찾아가는 느낌이고, 시장 떨어지면서 훅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어떤 수준을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가격적으로 뭐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은 매수, 외국인 쪽은 매도 쪽으로 좀 수급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바로 원래 수준으로 회복을 빨리 하는 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